초보 탈출의 정사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봉에서 쓸만한 보조지표 몇 개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보조지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진짜. 한 수십 가지 돼요, 수십 가지. 근데 이 수십 가지를 다 써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보조지표를 찾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매수매도를 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제 찾아보긴 하는데, 이 보조지표가 다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보조지표를 잘 보이는 차트를 골라서 얘기하면 타점이 진짜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몇 가지의 종목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이 다음날 실전에서 바로 사용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보조지표를 배웠으면 이해를 하셨으면 적용을 시킨 다음에 최소 10개의 종목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거기서 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거래량이 없는지, 무슨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때 들어왔을 때 맞구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맞구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동평균선 위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 지표가 맞는구나. 이런 거를 체크 하신 다음에 보시면 훨씬 더 실력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어디서 발생이 되는지 일단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든지, 지표는. 뭐 구름대 위에서 시작을 한다? 아니면 기준선 위에서 시작을 한다? 이런 걸 통합적으로 하셨을 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승률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승률이. 네.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보조지표가 거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과거에 일어났던 이동평균선이나 가격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그 현재의 지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약간 선행으로 보여주는 지표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아직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아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표 추가는 우측 버튼 누르시면 여기 환경 설정하고 지표 설정, 그 다음에 지표 추가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따로 환경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이쪽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지표가 납니다. 종목 지표 전략이라고 있죠. 이 중에서 강세, 약세, 신호 검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차트도 있고. 근데 초반에 어떤 분이 이제 매물대 분석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초반에는 조금 썼던 종목이에요. 차트예요. 보조지표. 자,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 차트 분석 설정창을 누르시면 여기 설명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가격대별 거래 비율을 가격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설명이.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분봉상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6,300원에서 6,200원 사이가 거래량이 제일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절대 분봉상에서 쓰는 지표는 아닙니다. 네.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이 거래량이, 이 매물대가. 자, 보이시죠? 아침에는 분명히 6,300원 이외가 많이 거래가 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바뀝니다. 그죠? 이 매물대라는 게. 그럼 얘를 어디서 봐야 되냐? 물론 분봉에서 이걸 보고 단타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걸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 매물대가 쌓였으니까 여기 근처까지는 안 내려올 거야. 아니면 올라갈 거야. 이 매물대라는 게 지지랑 저항이에요. 모든 지표들이 거의 대부분 지지랑 저항입니다. 얘를 뚫고 올라가냐? 아니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냐? 이런 거를 미리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보조지표라는 거. 그죠? 거의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1번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6,200원, 6,300원이었는데 지금 일봉상 봤을 때는 4,6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 제일 많은 거.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매물대 보는 법을 대충 아세요. 이 위쪽에 많이 횡보를 하고 이런 꼬리들이 많이 달리는 부분이 매물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많이 몰려 계신 분들이 계세요. 매물대가 많이 사신 분들이 주가가 내려가요. 그러면 일단 내려가면 이 개미들은 물타기를 하든지 아니면 손절을 못 합니다. 손절을 못 해요. 그죠? 그랬더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꼬리들을 만들죠. 그럼 이때 파시는 분도 좀 계실 거예요. 조금씩. 그죠? 그랬더니 주가가 거의 매물대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매물대. 여기 이쪽 라인. 올라갔더니 꼬리 달고 다시 내려왔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 있던 물량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 본전 왔다 하면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판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은 이만큼 기다렸는데 이만큼 거의
달 가까이 기다렸는데, 아, 2달이구나. 한 넉 달이구나. 넉 달 동안 기다렸는데, 이 가격에는 절대 못 팔지. 그죠? 그랬더니, 이 주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기 시작합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빼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한 3일을 쭉쭉쭉쭉 빼죠. 이거의 이유는, 여기 있는 물량을 얘네들이 받아먹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지난 차트를 보고 나니까 상승을 했잖아요. 물론 이렇게 지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하면 약간 짜맞추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려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이렇게 단타로 들어갔을 경우에 여기서 흔들었어. 그럼 저는 여기서 예를 들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서 손절은 짧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해야지.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갔을 때 가정하에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가면 이만큼을 먹는 거죠. 그죠? 거의 한 50% 가까이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을 때 이런 매물대를 보시면서 약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날 강하게 꼬리 단 날, 얘의 주가가 강하게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적어도 이만큼까지는 올라왔다 빼겠다, 이런 거를 예측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매물대가 이만큼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저만큼까지는 올라갔다 빼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제 그 매매 일지를 보면 그 올라갈 자리가 어느 정도 보인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매물대의 꼬리들을 보면서 저기까지 올렸다 빼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가도 일단 버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약간 어느 정도 확신을, 이게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확신을 가지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매물대 이런 꼬리들을 확인하면서 이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만큼은 올라가겠지 하고 예측을 하고, 그게 깨지는 순간 여기서 손절해야겠다, 미리 플랜을 짜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물대 차트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봉상에서, 이 매물대 차트는 일봉상에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매물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좀 어느 정도 눈에 익을 때까지는 이걸 쓰시는 걸 추천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보면 이제 호가 비중이라고 있는데 뭐 이런 거를 당일날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보시면 당일날 여기 6,300원, 6,200원 아까 똑같죠? 분봉상에서 봤을 때 이 가격대 형성이 제일 많이 나요. 전일을 볼까요? 그럼 또 5,000원대, 5,700원 조금 위에죠? 그래서 이게 분봉상에서 봐서는 솔직히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봉을 볼 때는 활용도가 조금 높습니다.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저는 어차피 오늘 분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분봉 그 보조 지표 중에 쓸만한 게 전체를 볼게요. 일단 여기서 D마크라고 있습니다. 이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데 현재 저는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많이 쓰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D마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걸 다시 누른 다음에 설정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이로우, 그죠? 설명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서도 보이시죠? 지지랑 저항선. 말 그대로 상한선은 저항이 되고 하한선은 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거의 대부분 이래요. 지지랑 저항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얘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내려오다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지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맞고 다시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얘를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각을 하셔야, 무조건 얘를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얘를 뚫고 올라갔더니 얘가 다시 지지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제가 밑에다 링크를 또 걸어 드릴 거예요. 친절한 재수님의 D마크, 여러 가지 활용법,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그분 걸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최고값하고 최저값을 다음날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자, 어제 최저가가 여기죠? 그럼 최고가는 어딜까요? 한 이만큼 될 거예요. 여기 꼬리 보이시죠? 저는 보입니다. 일단 여기가 최고가예요. 그럼 얘를 캔들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린 다음에 일단 이 선을 다시 없앨게요. 없애고 이 캔들을 사이즈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딱 놓을게요. 그죠? 딱 맞죠?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최고값하고 최저값을 표시를 했더니 이 다음날
이 하이하고 로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이것도 아까 제가 활용법이 뭐 여러 종류예요. 얘를 말 그대로 그냥 지지랑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한테 딱 맞는 종목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강하게 물량이 들어왔어. 그럼 이게 일봉을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어디에 있는지, 뭐 몇 선 위에 있는지. 지금은 얘를 지표를 차트를 분봉상이랑 같이 놓고 쓰다 보니까 지금 안 나오는데, 얘가 구름대 위에 있는지, 기준선 위에 있는지, 일봉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거래량이 당일날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을 때 확률이 좀 더 맞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지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한선을 저항을 받다가 올라왔더니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항복하다가 계속 저항을 받죠. 여기 상한선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랬더니 얘를 뚫고 올라갔더니 얘가 올라가더라. 보통 상한선을 뚫고 올라가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하한선을 뚫고 내려가면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뭐 뻔한 얘기를 말씀드려서 좀 미안하긴 한데, 디마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를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 지표라는 게. 이게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모든 지표가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얘가 61선 위에서 시작을 하네, 일봉상. 아니면 볼린저 밴드 위에서 시작을 하네. 아니 밑에서 시작했는데 위로 올라오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봉 지표를 일봉 그 차트를 펴놓고 보신 다음에 분봉 차트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다 100% 맞는 건 아니라서 제가 이거 뭐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죠. 이게 주식이 100%는 없기 때문에. 자, 디마크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디마크를 사용하실 분들은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키움증권이나 이런 데는 여기 예를 들어서 이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마크의 기준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삼성에는 없어요, 이게. 그죠? 없죠? 기준선이라는 게.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보냐. 자, 보세요. 여기 출편집에 보시면 여기 기준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만 내리면 기준선이라고 보이시죠? 얘를 우측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우측에다 일단 넣어놨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기준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격 기준선, 지표선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적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기준선이 생깁니다. 이게 오늘 날짜의 기준선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뒤로 갈수록 똑같죠? 왜냐면 오늘 반영했을 때 디마크의 기준선이 여기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게 기준선 위를 뚫고 갔더니 여기서 매수 타점이 나오더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랬더니 얘를 뚫고 올라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를 보고 매수 매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준선 위에서 유심히 봤다가 얘를 상한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손절 라인은 이 기준선 밑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손절 라인은 짧아요. 한 1%?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보시고 올라가는 건 이만큼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자기만의 지표를 추가를 한 다음에 타점을 잡는 겁니다. 손절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배팅 할 만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손절은 짧고 이익은 이만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여기서 기준선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준선. 그럼 여기 보면 괜찮은 기준선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 뭐 피벗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4개를 적용한 다음에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얘를 일단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디마크 기준선도 없앨게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 누르면. 그러면 이게 이제 분봉상 봤을 때 여기가 2차 저항이 되는 겁니다. 써있죠? 왼쪽에? 2차 저항 받고 뭐 1차 지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 저항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죠? 그죠? 1차? 2차? 아니 1차 저항이죠. 피복값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차 그죠? 저항 받고 내려왔더니 다시 반등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지표는 지지랑 저항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시 기준선을 눌러보면 이거 너무 길어지는 거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평균 매입 단가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잔고 손익을 볼 필요 없이 매입 단가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뭐 마이너스 얼마, 평균 매입 가격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선 표시가 쫙 나요. 그럼 자기가 산 라인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매수 매도 할 때 나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안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내가 매입한 단가를 안 보고 자기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 약간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피봇은 다시 없애도록 할게요. 일단은 없애고, 적용 눌러서 깔끔하게 다시 됐습니다. 오, 제거 볼린저 밴드가 없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써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CCI? 네. 이런 보조 지표는 여기에 이 캔들에 적용되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따로 뜨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CCI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도 한번 또 읽어보시고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물론 친절한 재성님 거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또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솔직히 이거는 안 씁니다. 이거. 시그널은 여기 이제 표시를 해줘서 매수 타점이다 매도 타점이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얘는 이제 밑에 보시죠. 9일 기간은 14일로 일단 CCI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시그널은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거래량이랑 거래량 없는 거랑 이렇게 두고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일단 얘를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해야 될 건 뭐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영선이 기준선인데 영선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영선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영선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밑에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한눈에 안 들어와요. 한눈에. 그죠?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를 여기 네모난 거 있습니다. 네모난 걸 클릭해서 위로 쭉 올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보기가 갑자기 편해졌어요. 캔들이 가운데 있고 밑에 거래량 위에 CCI 아주 보기 편하게 확인이 가능해지죠. 균형이 맞으니까 보기가 편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저는 이 CCI를 어떻게 보냐면 이 기준선 위로 올라올 때 약간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요. 매수 타이밍. 그리고 나서 기준선 밑으로 빠지면 약간 매도 타점으로 봅니다. 매도를 해야겠다. 타점으로 봅니다. 근데 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일단 버티죠. 저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 CCI도 제가 아까 링크 걸어놓는다고 했죠? 그걸 본 다음에 사용하시면 나중에 활용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표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보세요. 여기 신호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의 CCI랑 보조 지표랑 뭐가 틀려? 그러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MACD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화살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뭐 키움증권 이런 거 보면 신호가 뜨는 거.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보조 지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얘가 왜 떴는지를 알 거예요. 뭐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떴겠죠, 얘가. 그죠? 예를 들어서 또 뭐 다음 거 파나볼릭 매수. 이런 식으로 또 지표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죠? 여기 지워볼게요. 처음 거를. 여기서 매수하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왜 매수하라고 나왔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CCI 기준선 매수를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에 거 파나볼릭 지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CCI에 대해서 제가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화살표가 뜬 이유는 기준선 위로 신호가 떴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신호가 뜨는 겁니다. 기준선 위로. 그죠? 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 매수를 한다. 그죠? 그러면 뭐 여기다 이제 또 매도를 눌러보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니까 매도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필요가 없이 이 CCI에 대해서 이 보조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면 얘를 없애고 이것만 보셔도 돼요. 지금 현재 기준선 위로 올라왔네? 그죠? 아주 간단하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네? 하락하려나?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신호 검색을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몇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종목을 몇 개를 보시다 보면 이게 좀 잘 맞네? 대신에 거래량이 있는 종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동이 있거나 거래량이 있는 종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여기다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세, 약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볼릭, 강약. 이게 거래량 있는 종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이시죠? 여기서 매수, 이 구간에서 매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변수 값을 파나볼릭 강약에 대해서 값을 정한 다음에 여기 얘가 변하겠죠. 뭐 이만큼 줄어든다든지 정확하게 이 타점이 나오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제가 다 설명한 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강세, 약세, 뭐 신호검색, 뭐, 뭐 가격 지표, 그 다음에 또 투자자 지표. 투자자 지표는 저기 외국인, 개인 이런 거를 알려주는 지표인데 이거는 일봉에서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싶은 지표를 추가하신 다음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렸어요. 신호 검색도 됐고 강약 약세. 강약 약세는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뜨게 해주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CCI도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거래량도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삼성증권 HTS를 쓸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설명을 거의 다 대부분 드린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이 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져요. 그래서 보통 한 20분 정도 되긴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조지표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복기를 하시고 종목, 열종목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기를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 기준선 위로 올라올 때 검색이 되게끔 검색기를 만드시면 돼요. 그죠? 일단 C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짜 얘를 한 일주일 동안 팠어요. 그러면 기준선 위로 올랐을 때 거래량이 동반하고 몇 선 위에서 올라온다. 220선, 120선, 240선 위에서 시작을 하니까 CCI 지표가 거의 100% 승률이다. 그럼 이 검색기를 만드는 건 쉽잖아요. 그죠? 기준선 위에 돌파할 때 하나, 그 다음에 240선 위에서 시작할 때 하나, 검색기를, 그 다음에 거래량 몇만 주 이상,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하나의 검색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검색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의 지표를 두고 자기가 원하는 타점이 만들어졌을 때 검색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검색기가 가능합니다. 그죠? 이 검색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진짜 쉬운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타점을 보조지표에 맞춰서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타점이 정확히 이거야 하면 그대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검색기를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만들어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보조지표에 대해서. 이동평균선도 알고. 그럼 그때 좋은 검색기를 구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그 유튜브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뭐 검색기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씩 수정해서 자기 걸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죠? 자,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보조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보조지표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일단 뭐든지 배웠으면 약간 복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요. 좋아요 좀. 이 영상 올리면 이 좋아요 하나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요. 네? 그래도 영상 올릴 기분이 납니다. 자, 강요는 아닙니다. 구걸도 아니고 그냥 제 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가 안 누르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